IT 세상을 살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2005년부터 난리가 났죠. 이거에 대한 거를 이분이 이제 인터넷에다 올리고 충돌상을 찾아서, 그때까지만 해도 충돌상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없다기보다는 못 찾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민간에서. 저쪽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죠, 사실은. 그거는 저희 민간보다 못해도 한 10,000배 이상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부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들이 워낙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보이고, 그래서 어쨌든 밖에서는 2007년부터 이제 샤3라는 공모전을 가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전 세계로부터 이렇게 공모를 합니다. 좋은 점은 뭐냐면, 예전에 이제 70년대에는 전 세계를 풍미하던 게 데스라는, 알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70년, 80년, 거의 90년대까지 전 세계 인터넷 뱅킹, 그때는 온라인 뱅킹이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온라인 뱅킹을 전 세계를 휘잡았던 데스라는 알고리즘을 IBM이 만들었다고 내놨는데,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은 의심을 했죠. 이건 분명히 미국 정부가 만든 것이다. 근데 이제 뭐 증명도 못하고 아니다도 모르겠고 기다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자꾸 비공개로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샤3라는 새로운 해시 함수를 만들 거니까 한번 다 공모해봐. 그리고 들어오면 그걸 다 오픈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놓고 다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 쭉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참여를 했고, 1라운드를 거쳐서 이제 탈락을 많이 시키고, 다시 2라운드를 해서 또 탈락을 시키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51개에서 후보를 갖고 시작하다가 14개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게 이제 이렇게 남은 거고요. 그리고 다시 또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때쯤 가서 계속 줄여서 5개로 줄이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하나가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위너는 여기 있는, 참 발음하기 힘듭니다. 깨작이라고도 하고 세창이라고도 하고, 그냥 우리는 깨작이라고. 이 사람들이 만드셨고요. 이 사람들이 그 디자이너라고 돼 있습니다. 나라 사람? 거의 다 어디 아시지 않겠어요? 미국 쪽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네. 우리나라 사람을 알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 이 시험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2-3명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은 걸 보고 라면을 끓이는 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개발자는 많을 수 있는데, 아니 조리법은 누가 만들어주냐 이거죠. 여기는 조리법 만드는 거거든요. 조리법을 만드는, 전 세계가 모여서. 그래서 이제 요게 우리나라에 이제 2020년 1월부터 아마 우리나라 동대 표준으로 아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게 물론 내일 아침에 누군가 이거 깨버릴 수도 있어요. 사실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언제 어떻게 깨질지는 모르는 얘기지만, 그래도 인류가 모여서 수십 년 동안 모여서 열심히 한 결과 방법을 못 찾은 거예요. 이건 못 깼다는 얘기죠. 인류의 입장에서는 봤을 때. 그래서 현재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조금 말을 바꿔서 생일 역설에 대한 얘기는 이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생일 역설이 우리한테 준 거는 해시 함수를 할 때 안전하려면 키워야 된다라는 거죠. 얼마나 키울 거냐. 그러면 당신들이 기대하는 해커의 능력을 얼마로 볼 거냐. 그럼 해커의 능력이 이만하다면 요걸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진 자가 뭐 10,000년이면 10,000년, 100,000년이면 100,000년 동안 공격할 그거보다는 안전해야 된다. 그러려면 이 해시의 크기를 늘려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만약 못 늘리는 이유는, 늘리는 건 좋은데 또 현실적으로 돈이 비싸기 때문에, 집을 늘리면 좋잖아요. 큰 집이 좋지 않으신가요? 돈이 안 돼서 문제죠. 어쩔 수 없이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식구들은 늘려달라고 그러고 부모들은 못 늘리니까 줄여야 되는 것이고, 그 찾은 것이 이제 그 기준을 제공했던 게 생일 역설이다. 얼마 이상 키워야만 한다는 걸 얘기해 준 거죠.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왜냐하면 충돌상이 의외로 잘 나오니까. 그 다음 얘기는 공기키입니다. 이거는 이제 매우 수학적일 것 같아서, 이거 지난번에 배웠던 정수론, 그런 것들이 아마 많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숫자가 하나의 숫자입니다. 하나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외울 수도 없고,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숫자는 지금 이번에 혹시 블랙홀까지의 거리가 몇 광년인지 혹시 아세요? 5,500만 광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빛이 5,500만 년 동안 가야 되는 곳에, 광년이잖아요. 광에 갈 수 있는 1년에 가는 거리에 5,500만 개를 더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숫자입니다.
아마 태양이 뭐 60쪽인 뭐 60억 개인가 뭐 이 정도가 요 조그만하지 않지만 그 블랙홀의 질량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태양이 뭐 60억 개인가 정도의 무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질량이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질량을 가진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지만 거기 말하는 그 숫자는 우리가 말해도 말도 안 되는 숫자잖아요. 60억이라는 게 돈도 60억도 크지만 태양이 60억 개가 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은데 거기서 말하는 숫자보다 이 숫자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죠. 우리는 먼 거는 크고 가까운 거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돌리는 칩은 여러분 새끼손톱만한 데서 돌립니다. 이 새끼손톱만한데 수천만 광년이 떨어져 있는 그 거리보다도 더 큰 숫자를 이 작은 데서 컴퓨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숫자 중에 하나의 샘플이 요겁니다. 요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략의 요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대략 한 반을 정도 자르면 요 정도면 반일까요? 저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정도, 여기서 이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 정도 되는 하나의 소수하고 요 정도 되는 크기의 반반 정도 되는 크기의 소수 두 개를 곱해놓은 숫자입니다. 당연히 이건 합성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숫자를 보고 합성수인 거는 뭐 본다고 알지는 않겠지만 합성수인데도 불구하고 이 숫자는 요 n이 지금 요게 n이거든요. 이 n을 보고 PQ를 찾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터넷 공인인증서를 쓰는 이유는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인터넷 뱅킹의 공인인증서가 갖고 있는 숫자가 그 정도 됩니다. 아마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들은 한 요 정도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요 정도. 요 정도면 한 반일까요? 이렇게 하면 여기 한 반 정도 되죠. 여기 나머지가 또 반 이렇게 하면 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은 여기서 요 정도 되는 숫자를 다 지금 쓰고 계시면 인터넷 뱅킹 하신다고 다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이 쓰시는 그 숫자는 한 요 정도 되는 여기서부터 요 정도 되는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요 정도 되는 숫자를 두 개를 곱해 놓은 요 정도 되는 숫자를 개인들은 쓰고 계십니다. 이게 결국은 수학을 배분할 수가 없는 이유가 이제 정수론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혹시 여기 지난번에 배웠던 얘기들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혹시 페르마 정리, 뭐 오일러 정리 이거 혹시 배우시지 기억하시나요? 아마 2차 영역은 안 배웠을 것 같고요. 원식은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왜 여기 등장하냐면 이런 것이 요 ZN이고요. 이 ZN이라고 하는 것이 N에서 말하는 N이 요겁니다. 이 N이 여기서 말하는 요 N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인인증서를 쓰고 인터넷 뱅킹을 쓰고 있는 정보는 결국은 이 ZN 동네에 있는 겁니다. ZN 동네에 있다. 그러니까 현재 인터넷 뱅킹을 쓰시면 ZN이라는 동네를 벗어날 수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정수론을 했을 때 ZN을 많은 시간 들여서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고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수론에서 쓰는 ZN,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 여기다 간단하게 Z를 13을 한번 예를 들어 보면 Z13에는 뭐가 있습니까? 모든 정수를 1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 나올 수도 있고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12가 나올 수 있습니다. 13개의 숫자죠. 요 하나하나가 물론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건 13개밖에 모르지만 저 하나하나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정보라는 것이고요. 물론 n이 커지면 13이 아니라 여기니까 13이 아니라 이 숫자가 커지면 이 숫자가 그만큼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 몇 개가 있냐면 n개가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하나하나들이 그냥 숫자 13개를 늘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사실은 이 13개가 모여서 이 13개의 숫자, 정확하게 말하면 요것의 숫자, 요것이 수학적인 구조물입니다. 모든 규칙이 이미 다 증명이 된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 구조물에다가 내 정보를 뭐가 됐든 간에 이 정보를 여기다 적당히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 정보로 할 거야. 그리고 저 정보를 지지고 볶으면 뭔가 이제 이런 게 만들어지겠죠. 여기는 뭔가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안에서 정보를 갖고서 어떤 수학적 규칙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원래 내 오리지널 정보를 이 정보로 바꾼 다음에 이 정보를 뭐 공개한다든가 저 정보를 가지면 뭐 부인을 못하게 한다든가 뭐 등등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건 도대체 이 안이 얼마나 수학적으로 완벽하길래 이 13개의 숫자든 ZN이라고 하는 저것이 얼마나 완벽하길래 우리가 하루에 수천조 원을 대한민국이 50조 원을 여기다 믿고 맡기느냐
하는 얘기를 지금 지난번에 좀 봤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년에 우리가 1년이면 365일이고요. 하루가 24시간이고 1시간이 예를 들어서 60분이고 또 1분이 뭐 60초 뭐 등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을 초로 계산하면 대략 이 정도 되나 봅니다. 10의 7승밖에 사실 안 돼요. 10의 7승. 그러니까 1년 내내 우리가 똑딱똑딱 하는 초가 겨우 10의 7승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태양계가 몇 살인가 나이로 연도로 계산해 보니까 10의 9승 정도 되나 봐요. 이해됩니까? 하여튼 뭐 그렇답니다. 저도 옛날에 안 살아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솔라 시스템이 지금 태양계가 만들어져 가지고 과연 몇 초가 지났을까를 계산해 보면 대략 이 정도 되나 봅니다. 이 두 개 곱하면 대략 얼추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만큼 시간이 지났고 뭐 1년당 이만큼 초가 있기 때문에 곱하면 대략 뭐 16승, 여기까지 하면 17승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온 우주에 유니버스에 있는 전자들의 개수를 다 세면 어떻게 셌는지 모르겠죠. 대략 세면 이 정도 된답니다. 10의 77승 정도 된다거든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는 말할 수 없을 만큼 크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입자들이 있고 그것들의 전자를 다 개수를 세보면 한 이만큼 된다는데, 그럼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그림에서 n이 지금 아까 얼마였냐면 2에 4096이었거든요. 이 정도 됩니다. 크기가 아까 여기 화면에 있는 이 숫자의 크기가 4096비트 정도 됩니다. 4096비트라는 얘기는 저걸 표시하기 위해서 대략 이 정도 되는 숫자라는 얘기입니다. 2에 4096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가를 확인을 해보려면 2에 4096에다가 로그에 상용 로그를 취해보면 4096에다가 곱하기 로그 10의 2가 됩니다. 이게 대략 0.3 정도 되잖아요. 대략 곱하면 대략 한 1200 정도 된다 그럴까요? 1200 얼추 잡아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10진법으로 몇 자리냐면 1200짜리입니다. 10에 이건 대략 무슨 얘기냐면 대략 10에 1200승 정도 된다는 숫자라는 얘기입니다. 저 숫자가 2진법으로는 4096비트지만 10진법으로는 대략 몇 자리가 필요하냐면 1200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학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숫자를 마구마구 다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사람은 개념적으로는 이해를 했는데 그 돌리지를 못하니까 컴퓨터한테 그 일을 시킨 거고요. 그 일을 돌려주는 컴퓨터의 크기가 여러분 새끼손톱보다도 작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라는 거죠. 우주보다 더 큰 개념의 숫자를 손톱 안에서 돌릴 수 있다. 참 이렇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우주에 있는 전자의 개수를 다 세가지고 그걸 숫자로 표시하면 대략 77자리, 넉넉자가 78자리만 있으면 우주 전체에 있는 원자가 몇 개니? 그러면 그 개수가 이만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쓰면 대략 한 78자리만 쓰면 되는데 막상 우리가 다루는 이 곳에서는 무려 이 숫자가 어머니 더 크죠? 당연히 저기 어떤 게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커가 그런 정도의 무제한의 능력이라고 보고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컴퓨터와 사람과 네트워크와 전기와 모든 컴퓨터가 다 주고 일을 시켰을 때 걔가 할 수 있는 일의 양보다도 이걸 깨기 위해서 단순 무식한 공격을 했을 때 충분하게 남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써야 되겠다. 거꾸로 말하면 이거를 줄이면 어떡하느냐? 위험해진다는 얘기죠. 그럼 더 늘리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거의 컴퓨터 죽어납니다. 쉽지 않은 얘기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늘리느냐 줄이느냐의 문제는 이제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수학적으로 우리가 암호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문제 중에 하나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암호라고 하는 건 현실이고요. 현실이란 말은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에 이기는 게 목적이었을 거 아닙니까? 예전에는. 그죠? 뭐 전쟁이라는 게 아무리 길어봐야 100년 전쟁이고 뭐 1000년 전쟁은 거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정보를 일정 시간 동안만 안전하면 됩니다. 아까 일정이라는 말씀이 이제 해커가 이만큼의 능력을 가졌을 때 난 그거보다도 월등하게. 그래서 그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가 요거죠. 이 팩토링이라는 거는 인수분해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문제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3과 7을 주고서
곱을 하라고 하면 21을 넣습니다. 그렇죠? 이거 두 개를 주고서 이걸 얻어내라 그러면 이건 곱을 계산하는 거는 쉽습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제가 뭘 주냐면 21을 줍니다. 당연히 압니다. 두 개가 곱해져서 21이 된 건 나는 알겠는데 21을 먼저 줍니다. 21을 주고 한번 인수분해를 해볼래? 라고 한다면 이거야 초등학생도 금방 알겠지만 현실에서 만약에 21이 아니라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뭐 10에 한 1200승에 가까운 그쯤 되는 어떤 숫자를 줍니다. 물론 알려줍니다. 너는 얘는 P와 Q로 곱해져 있어도 알려줍니다. 근데 공격자들이 내 거를 깨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저 P와 Q를 아는 사람은 너무 쉬워요. 우리가 집에 들어가는 번호키 번호를 아는 우리 식구들은 금방 들어가잖아요. 근데 모르는 도둑놈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 앞에서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뭐 망치로 때려 부시든가. 예,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매우 쉬운데 이쪽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게 어렵다는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팩토링 인수분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인간의 능력으로는 요거는 뭐 정말 아무것도 이건 일도 아닙니다. 사실은 일도 아닌데 요거로부터 요거를 아는 것 다시 말하면 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저희가 이거 알려드렸잖아요. n을 알려드렸거든요. 그 대신 그럼 거꾸로 한번 좀 찾아보실래요? PQ. 왜냐하면 PQ를 아는 사람은 이 사람의 시스템 또는 국가의 시스템을 다 깰 수 있습니다. 다 깰 수 있고 그걸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한 100만 년 동안 일하면 되겠지만 뭐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인류가 찾아낸 문제 중에 난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난제라기보다는 현실적인 난제입니다. 컴퓨터를 아무리 내가 잘 쓰고 아이디어를 돌려도 이거는 쉬우나 이것은 어렵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보안 시스템을 만들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게 인터넷 뱅킹이시기도 하고 뭐 하여튼 모든 뭐 쇼핑몰 인터넷 쇼핑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거기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양의 정수는 소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모든 양이 1보다 큰 양의 정수는 무조건 유일하게 소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것이 수백 년 전부터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찾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안 된다가 아니고 찾는 것이 어렵다. 지구상에 분명히 금이 있어요. 기름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어디 있는지 내가 못 찾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도 만들어놓고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핵미사일을 쏘려고 하면 한 사람이 결정해서 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키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눌러야지 그게 발사가 되는 것처럼 저렇게 공개 키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그렇게 분산을 시켜놨나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미국의 핵미사일은 대통령만 결정권이 있고요. 그거를 주면 막상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그러면 굳이 대통령이 안 줘도 혼자 가서 팍 눌러버릴 수 있잖아요. 병사가 가서 누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넓은 방에 버튼이 두 개가 있고요.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명령이 오면 저는 저대로 이제 어떤 거에 의해서 누를 수 있고 이 사람은 이거에 의해서 누를 수 있고 동시에 하나 둘 셋 해 눌러진다고 알려져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결정권은 그걸 줄 수 있는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미국 대통령밖에 없고요. 미국은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한 것을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 가방이 있어요. 미국 대통령 뒤에는 항상 그 가방을 든 자가 반드시 옆에 있습니다. 왜냐면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쏘기 전에 먼저 쏴야 되잖아요. 핵이라고 하는 것은 맞고 나서는 우리가 뭐 이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쏠라 그러면 미리 가서 때려가지고 여기를 박살을 낸다는 게 미국의 원칙이다 보니까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국가적인 입장이고 개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 내일을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거. 내가 할 수가 없으면 결국 우리가 나가서 밥을 사 먹어야 되는데 내가 믿는 거는 그 집도 잘할 것이다, 깨끗하게 할 것이다를 믿고 쓰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국가가 개런티를 해주겠다는 게 공인인증서입니다. 그래서 제 말이 잘했지만 누군가가 저걸 만들었을 텐데 이게 비밀이 새나가 만들고 옛날에 왕조시대 때는 그걸 만든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저것도 아까 누군가가 저걸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맞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못 믿기 시작하면 네. 그래서 한 사람이 공개를 다 그 모든 걸 다 알 수 있지 않게끔 만들어놓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공인인증서, 사설인증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우리 회사에서는 내가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한테 우리 회사의 비밀을 위해서 나눠주겠다 그러면 그것을 처음에 만드는 사람은 그래서 사설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우리 회사 사원증은 우리 회사가 만들어서 쓰는 증서지 이걸 들고 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또는 공인인증서에 국가가 한다든가 뭐 군이면 군이 한다든가 이거 관리를 되게 잘 해줘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기본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거기에 투자를 거의 안 하세요. 그걸 투자한다는 얘기는 그게 제일 중요한 비밀이기 때문에 거기에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는 걸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걸 투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따고 배짱이죠. 그게 근데 우리나라는 또 이제 물질적인 게 아니면 투자를 안 하죠. 안 보이면 안 하죠. 네. 네. 물질도 만질 수 있는 이런 거는 투자하지. 안 보이면 안 하고 또 그거에다 왜 투자했냐고 자꾸 뭐라 그러기 때문에 투자하는 사람도 욕먹기 싫으니까 투자를 안 하고요. 다행인 건 아직까지 큰 사고가 없이 그래도 굴러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더욱이 투자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게 안 된다. 하여튼 그래서 나와 있는 게 지금 이 RSA라는 알고리즘이고요. 그래서 이 RSA라는 알고리즘은 팩토링이라고 해서 인수분해가 어려운 것에 근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DLP라고 하는 거. 아까는 팩토링, 여기서는 DLP라는 건 여기 나와 있는 디스크리트 로가리즘 문제라고 해서 이산대수 문제입니다. 이산도 그렇고 대수도 그렇고 문제도 그렇고 뭐 대부분 아시는 말이기도 하고 또 일단 이산이라는 말은 혹시 이산수학 들어보셨을까요? 네. 이산수학을 아시면 약간 최근 분석할 수 있고 아마 제가 보기엔 이산수학을 사실 저도 학교 다닐 때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듣는 게 아니라 학점을 따려고 전산과 가서 도대체 이산수학은 뭐냐 도대체 들어봤는데 뭐 하여튼 거기서 말하는 이산이 맞습니다. 저기서 이산이라는 말은 떨어져 있고 다르다는 얘기죠. 떨어져 있고 산도 흩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산의 반대는 컨티뉴어스 연속입니다. 연속은 이제 쉽게 말하면 한복 그리기처럼 가는 것이고 이산은 정수는 이렇게 1이 있고 띄어 있다, 2가 있고 띄어 있다, 3이 있고 4가 있다 이런 개념이고 실수는 이제 이걸 띄지 않고 이렇게 쭉 연결해 수직선으로 나타내는 거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는 이산이라는 뜻은 뭐 연속돼 있다 그런 개념보다는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 2에 10승을 하면 얼마일까요? 1024지 않습니까? 제가 뭘 드리고 뭘 달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겠어요? 제가 여쭤봤던 게 2에 10승을 주고 계산해 달라고 했더니 1024로 대답하셨고 맞지 않습니까? 거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찾아봐 주시겠어요? 물론 이건 답을 알죠. 그죠? 근데 결국은 무엇을 안 가르쳐 줬냐면 저 지수를 안 가르쳐 줬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2에 몇 승을 했는데 내가 1024를 얻었으니 그 승을 찾아달라는 겁니다. 문제가 다른 거 이해하시겠어요? 순서가 다르죠. 이렇게 달라고 그랬느냐 아니면 1억을 달라고 그랬느냐. 요게 결국은 뭐냐면 우리말로 지수 아닙니까? 지수랑 같은 말이 우리가 항상 지수 배울 때 같이 배우는 게 로그를 같이 배우잖아요. 로그. 지수하고 로그는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지수도 숫자잖아요. 그죠? 2에 10승 할 때 승이 이제 10이 지수니까. 로그도 숫자 아닐까요? 그 두 숫자는 같은 걸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지수는 얘를 말하고 오른손을 말하고 로그는 왼손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2에 10승을 하면 1024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요 10을 뭐라고 말하냐면 10을 뭐라고 혹시 하는지 우리가 그 잘 헷갈릴 때는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10자리 로그를 보통 취한다고 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뭐 2자리를 재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자리를. 그러면 이쪽은 이제 없어져서 10이 나올 것 같고요. 오른쪽에서는 로그 2에 1024가 됐죠. 얘 이퀄 로그라는 말 아닙니까? 10이 지수 아닌가요? 아까 여기서 보면 10이 지수였잖아요. 지수이자 동시에 로그라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이 질문에서 요 빨간식에서 2에 몇 승을 하니까 1024가 나옵니까? 라고 제가 여쭤본 게 지수를 물어보기도 했지만 동시에 지수 이퀄 로그거든요. 근데 이 로그가 예를 들어 지수함수 중고등학교 때 배울 때 지수함수는 이렇게 연속이고 뭐 이랬는데 지금 우리는 이 동네에서는 지금 ZN에서 이걸 하기 때문에 ZN에는 0, 1, 2, 3 땡땡땡에서 n-1까지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이러한 숫자를 찾는 겁니다. 연속되어 있는 숫자가 아니죠. 이거는 1 띄고 2 띄고 3 띄고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그래프를 그리면 점을 건너 찍는 거잖아요. 띄엄띄엄 찍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줄 테니 다시 말하면 요것을 줄 테니 얼마를 준다고요? 1024를 줄 터이니 그리고 2는 가르쳐 줍니다. 제가 뭘 주냐면 요거를 줍니다. 정확히 말하면 요거랑 같은 게 1024잖아요. 1024를 줄 터이니
이것을 찾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뭘 찾는다고요? 이산 로그. 로그는 이제 영어고 그걸 우리말로 다시 번역을 한 게 로그를 혹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그냥 로그가 그렇긴 한데 로그 영어를 이제 우리말로 쓴 거 말고요. 그냥 우리 혹시 또 한글을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저기 있는 대수. 네, 이산대수. 대수가 한문이 다르죠? 알제브라. 예, 알지브라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그냥 굳이 우리말로 이제 굳이 또 뭐 우리말 해봐야 다시 한자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얘기는 이겁니다. A에서 출발한 거 다 압니다. 그리고 A에 뭔가를 했을 때 B가 됐다는 것도 가르쳐 줍니다. 다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럼 공격자 입장에서 만약에 이거라고? 야 그럼 너 여기 5승에서 만들었구나를 만약에 쉽게 찾아버리면 이건 숨바꼭질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해커 입장에서 뭐 말만 하면 다 찾아버리면 그거는 안전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거꾸로 말했을 때 어떤 얘기일까요? 제가 분명히 A도 가르쳐주고 B도 가르쳐줍니다. 근데 결국 B를 가르쳐주는데 결국 이걸 가르쳐줬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가르쳐주는데 뭘 해커가 찾기가 어려워야 되냐면 이걸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쉽다면 지금 이게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공부할 필요가 없는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인류가 그렇게 찾아보니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어렵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사람한테 공격자들한테 해커들한테 모든 지적인 IQ와 등등등을 다 줘도 제한된 시간 수십만 년 동안 못 풀겠더라. 안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저 미국 어딘가 또 뭐 저기 누가 어디 중국 어딘가는 원래 비법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거는 뭐 그건 할 수 없는 얘기죠 저희가.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알려주고 이것을 알려주는 상태에서 이 로그를 찾기가 어렵다. 근데 이 로그가 띄엄띄엄 가기 때문에 이걸 디스크리트 로그라고 합니다. 이 로그를 찾기가 어렵다. 아는 사람은 쉬워요. 아는 사람은 이걸 가지면 요거 알고 요거 알면 요거 계산하기는 쉬워요. 근데 역으로 이걸 아는 상태에서 이걸 알기가 조금 아주 많이 어렵다. 그러면 실수, 이산이 아니고 그냥 실수 입력이 쉽나요? 굉장히 쉬운데 그거. 그렇죠. 근데 실수의 문제는 예를 들어 루티 같으면 명확하게 숫자가 떨어지질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정보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자꾸 생기고 두 번째는 컴퓨터 안에 이 무한의 어떤 이 무한수를 컴퓨터 안에 구현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배울 때는 루트나 이런 것들을 실수상에서 배우지만 막상 현실로 돌아오면 전부 다 이런 것들은 컴퓨터에서는 이거를 여기에 믿고 맡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그만큼 계속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띄엄띄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점수를 그거 얘기하시는 점수 거예요? 같은데. 맞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그럼 요거 한번 해보시죠. 요거 한번 해보시면 Z13으로 가있습니다. 너무 숫자가 크면 우리가 핸들을 못하기 때문에 0, 1, 2, 3, 4, 5, 6, 7, 8, 9, 10, 11, 12까지 있습니다. 이 13개의 숫자에 이제 우리가 뭔가 하기로 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요 얘기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원식은 예전에 원식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원식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중에 이 답을 제가 아니까 시간을 우리가 세이브하기 위해서 얘를 일단 불러오겠습니다. 얘를 불러다가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2의 5승, 2의 6승, 2의 7승, 2의 8승, 2의 9승, 2의 10승, 2의 11승, 2의 12승 할 겁니다. 근데 2는 아무리 곱해도 저 0은 되지 못해요. 그래서 0은 사실은 점수를 못 받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해보면 2의 1승이 얼마죠? 2. 숫자가 커지면 13으로 계속 떨어나가는 상황이잖아요. 요거 하면 4 될 것 같고, 요거 하면 8 될 것 같고, 요거 하면 얼마일까요? 16인데 여기 16은 용인 안 하기로 했잖아요. 13으로 떨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3입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2의 5승이면 여기 이렇게 2만 곱하면 그 다음도 쭉쭉 넘어가니까 여기다 2 곱한다는 얘기 여기다 2 곱하면 아마 6일 것 같습니다. 여기다 2 곱하면 12가 되는 거고요. 여기 어쨌든 이 안에 있는 까만색 숫자로 표시가 되면 그대로 갈 겁니다. 7승은 얼마가 될까요? 여기 마이너스 1이거든요. 12가 마이너스 1과 같기 때문에 둘의 차가 13이기 때문에 둘의 차이가 13 나는 건 우리 다 용인하겠다는 어떤 그 동네가 이 동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서 여기로 2배 하면 되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1이거든요. 여기 마이너스 2란 얘기죠. 여기서 마이너스 2는 누굴까요?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 마이너스 2란 얘기거든요. 맞나요? 둘의 차이가 얼마나 합니까? 차이.
13 나는 거는 같은 거예요. 그걸 보는 게 조동래니까. 그럼 여기는 얼마입니까? 11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4란 얘기거든요. 여기 마이너스 4 아닐까요? 여기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니까 얘는 풉니다. 구승하면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8이면 차이가 13 날라면 5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5입니다. 10승하면 얼마일까요? 2배 하면 되지 않습니까? 10이겠죠. 여기에 2배를 하면 마이너스 2니까 아니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하고 아니 그냥 2배 하시면 얼마죠? 20 20. 아 7. 7이네요. 그죠? 다시 2배 하시면요. 14잖아요. 그죠? 13은 어쨌든 뭐 더 하든 빼든 하여튼 13은 내 맘대로 써도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숫자가 작으니까 손으로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놀라운 거는 중간에 한 번도 겹치지 않는 것이고 수많은 규칙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원시근이라고 부릅니다. 쟤 하나만 있으면 걔만 열심히 일시키면 나머지가 다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은 우리가 답을 알지만 제가 요것만 잠깐 빌려오겠습니다. 뭐 빌려올까요? 요거 하나 빌려올까요? 요거? 2의 구승은 5라는 거죠. 요거 답은 우리가 알지만 다시 이렇게 말을 바꾸겠습니다. 자, Z13 동네에서 아까 2에 몇 승이었죠? 9승이 5였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있다고요? 없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질문은 이겁니다. 2의 몇 승 만에 5가 되는 거는 알아요. 근데 얘가 저희 이걸 지워버린 거야. 그죠? 물론 이 답을 알면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여기 이 전체 양의 크기가 아까 말씀대로 무지막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현실에서는 눈대중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알아요. 정보의 주인인 나는 2에 9승하니까 5가 나왔구나. 그럼 나는 5에다가 뭔가를 막 자꾸 정보를 가공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선생님 약간 네. 13은 주어진 문제인가요 이게? 예를 들어서 13 동네에서라면 현실에서는 13 동네를 쓰지 않고 현실에서는 ZN을 쓰는 겁니다. N의 크기가 아까 말씀대로 뭐 개인들 같으면 2에 2048 정도 됩니다. 개인들은 국가나 뭐 이런 아주 헤비한 곳은 N이 대략 얼마 쓰냐면 2에 4056을 쓰기도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N이 지금 말도 안 되게 큰 숫자이기 때문에 이 N이 크다는 얘기는 여기 끝이 뭐 끝도 같도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저는 9를 알기 때문에 그래 2에 구성하자. 구성 열심히 해봐. 그럼 해서 나는 뭐를 얻냐면 우리 모두의 출발점은 알아요. 우리 모두의 출발점이 얼마냐면 이 그림에서 출발점이 다 누굽니까? 밑바닥에 누가 있습니까? 이 그림 안에 다 2가 있다는 걸